네, 오늘도 출발은 괜찮았는데 지금 양대 시장이 상승 탄력을 급격하게 잃어가고 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아예 하락 반전을 하면서 지금 0.9%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여전히 양대 시장에서 오늘은 규모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또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장중에도 이렇게 힘이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 상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의 블랙홀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약간 100조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 때문에 그렇죠. 좀 바스켓으로 담으려고 하는 어떤 자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외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들 지금 뭐 FOMC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1월에 지금 미국에도 좀 이슈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냥 금리 관련된 부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 또 옵션 만기일이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번 주까지는 좀 안타깝지만 좀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반대 매물까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번 주는 좀 힘든 어떤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자금 쏠림이 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천 차장께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미 국채 10년 금리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부분에서 지금 이제 1.8을 작년 이후로 다시 터치하면서 약간 공포감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더 이성적으로 해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2%는 당연히 터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2%를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지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봤을 때 지난 과거에도 테이퍼링을 했고 금리를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보면은 2008년도 금융 위기 후에 제로 금리에서 한번 이제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때 테이퍼링 텐트라면서 굉장히 그때 한번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S&P 500이 한 5%, 코스피가 한 10% 빠졌는데 이때 미국채 10년물이 2%, 3% 상승했거든요. 근데 4개월 만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실행했을 때 그때 정말 10년물 국채가 10%까지 급등을 했는데 네. 다시 또 2%까지 빠졌고요. 그때 S&P 500은 뭐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2015년 12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상승을 했을 때는 미국채 금리가 이제 2.2에서 1.5로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말 이후에 네 번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때 보면은 미 국채 10년물은 1.5에서 3%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였고 S&P 500은 3,300까지 상승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약간 금융시장의 추락이라는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당연히 이 금리 변동에 대한 거는 약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인 거지 실제적으로 이게 확장이 되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시장이 적응이 되면은 절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제 시장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지만 다시 안정을 찾아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번 상황도 똑같이 반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 빠졌을 때 전략을 잘 짜서 약간 전략 저가 매수 접근이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내던지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좀 보통 때 생각했던 종목들을 저가 매수로 접근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화면을 쭉 보니까 하단에 뭐 IMF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흥국 지금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뭐 CNBC에서도 신흥국에 대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투자자 측면에서는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도 뭐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을 했고 요즘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많이 올라갔어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걸 보면은 이런 신흥국 리스크에서는 별로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좋을까요?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나온 뉴스처럼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네. 준비를 하라 이런 측면에서 저는 더 뉴스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저런 부분에서 패닉을 해서 뭐 지금 시장에 탈출할 생각을 하라 전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뉴스가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너무 네. 긍정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이거나 이런 건 전 투자에 좀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너무 좀 매몰되지 마시고 종목들, 기업들의 실적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제 4분기 실적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2021년 실적 예측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탄탄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승리할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적이 뭐 그다지 탄탄하진 않지만 오늘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들도 약간은 오름세를 나타내긴 하고 있는데 그다지 뭐 크게 눈에 띄진 않고 있어요. 일단은 뭐 대형 제약사들, 뭐 CMO 업체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는데 이러한 부분 연속성이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작년에 너무 좀 네. 힘들었죠. 2020년에 사실은 폭발적인 좀 시세가 나왔고 2021년은 거의 이제 코스피보다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오늘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이슈도 거의 지금 많이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임상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이 돼야지만이 뭐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좀 공개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부분에서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 색채가 좀 묻지 않은 이제 순수 제약바이오 쪽, 특히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 쪽에 있는 어떤 제약바이오들이 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그래도 좀 작년에 많이 좀 언더퍼폼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조명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제 종목 이제 뭐 CMO 관련된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제 ST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사는 어떤 섹터에서 이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이제 작년에 뭐 흑전을 좀 전환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170% 정도 증가를 하면서 한 200억 이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이제 시작에 선포를 했지만 현재 뭐 어떤 성과는 아직 좀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그 mRNA 백신 플랫폼이 좀 올해 좀 구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자체 개발한 캠핑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특별히 좀 확실히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mRNA 관련된 이제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이제 뭐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노바백스라든지 렉비오 쪽에 좀 원료 의약품 좀 공급을 좀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고지혈증 치료제가 지금 FDA에서 품목 허가를 좀 받았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리고 획산 치료제 관련된 지금 자체적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원료 공급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CMO, 뭐 CDMO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외에도 좀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올해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소식이 나왔었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박수 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원 규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마침 시의적절하게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습니까? 예, 일단 자사주 1,000억
매입 발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그럼요. 아닐 수 없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바이오 대장주, 가장 바이오를 이끌어 나갈 대장주로서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좀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았단 말이죠. 일단 작년을 흐름을 셀트리온을 본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의 원래 기본적인 제품 가장 중요한 프로덕트가 있을 텐데 그 외에 작년에 백신 코로나 백신이나 이제 다른 업으로 해서 좀 많이 부각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는 올해는 좀 그 코로나 이런 측면보다는 좀 예전에 있었던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제품 바이오 시밀러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얼마나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이 다시 사람들한테 믿음 신뢰를 갔을 때 전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포트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 리포트가 있다고 저도 읽어봤는데 리포트에 보면은 2021년 셀트리온 매출 한 1조 9천억, 영업이익을 7,700억을 추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셀트리온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 부분에서도 저도 좀 보고 놀랐는데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작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코로나 19 치료제가 굉장히 부각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램시마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내에서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유럽이랑 미국 규제 기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점유율로 본다고 하면 2021년 기준으로 유럽 점유율이 53% 1위였고요. 네. 그리고 미국 점유율이 21%로 2위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 내 점유율로 10% 이상 상승하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작년에 계속 좋은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19 치료제 레크리노라즈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 알파 추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작년 11월에 정식 그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하면서 글로벌 18개국과 공급 체결을 했고 70여 개 국가 수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잘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발표와 같이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의 부각을 받으면서 회사에서는 기업 가치의 보존과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책임 경영을 하겠다. 네. 이런 믿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 헬스리온 다들 뭐 저점이다 매수할 거다 하지만 그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았는데 본인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그룹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주가도 좀 재평가를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박수훈 캐스터. 네, 오늘 의료기기 관련주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또 붙는 게 치과치료 관련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템 사건 이후 이 반사수의 기대감에 좀 오르긴 했지만 최근엔 다시 하락하면서 그 상승분을 반납한 채 제자리에 있는데요. 이 치과치료 관련주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관련돼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지금 사건이 되게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의료기기 특히 치과 쪽에는 사실 좀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떤 이런 악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종목별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덴티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저가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어닝 시즌이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좀 어떤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내 시장 점유율 좀 2위 정도 되고 있고 글로벌 6위를 하고 있는 사실 상당히 큰 좀 점유율을 좀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밑에서 약간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시장은 좀 악재에 좀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오스타민 플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사들이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반사 수혜보다는 좀 어떤 각치 좀 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하는데 결국은 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좀 꾸준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 시장과 시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언더퍼폼을 할 정도로 지금 다시 주가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밑에서 좀 담아가는 전략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덴티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좀 수출이 좀 많습니다. 거의 중국에서 한 58% 이상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특성보다는 좀 해외 쪽 매출이 좀 많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지속적으로 좀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 영향인지 2%의 시각 현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한 7거래일 정도인가요?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SK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쪽에 오늘 좀 스마트폰 네. 반도체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마트폰이 작년에 그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들이 핸드폰을 참 안 바꾸는 예전보다 그래서 네, 좀 그렇죠. 약간 좀 안 팔리는 매출이 좀 적어지는 이런 좀 흐름이 있었는데 작년에 폴더블 폰 그리고 아이폰 13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 출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부분이 타격을 입었었는데 최근 주요 지표들을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 하드웨어 출하량을 보면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 개선의 기미가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숫자를 보니까 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일단 감소세가 좀 멈췄고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중단된 적이 많았었는데 생산 차질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 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D램이나 낸드, AP 이쪽이 다시 한번 좀 곽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낸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D램, 낸드 같은 경우도 공급 차질 부분에서 지금 생산 개선으로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중국 시안이 봉사 조치로 인해 가지고 D램 낸드에 이제 공급이 차질된다고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D램 낸드에 쇼트지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현물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이 상향될 것이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올해 2022년을 전체적으로 좀 돌아다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이제 D램이 많이 쓰이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관련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큰 수혜가 있을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하이닉스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은 올해 작년 말부터 올 초 지금 SK 하이닉스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대장주는 전충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은 약간 중심이 된 반도체 대장주는 삼성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도 적극적으로 담아도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앞서서 또 알아본 점이 오늘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DB 하이텍이 되겠거든요. 지금 아쉽게도 장이 좀 흘러내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음봉이 나오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목표 주가 상향 추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78,700원 수준인데 목표 주가 11만 원까지 상향 추정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10만 6천 원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 또 긍정적으로 내놓은 바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DB 하이텍은 지금도 접근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 볼까요? 일단 좀 살짝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상당히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증권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컨센서스를 다 뛰어넘는 사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실적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1,300억 정도 이상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일회성 비용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일회성 비용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최근에 이제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올해는 이미 또 주문을 다 받았다고 좀 클러징이 나온 기사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제품의 판가가 당연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제품 믹스 개선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4분기가 좀 시작이 돼서 신호탄이 돼서 지금 올 한 해에 좀 실적이 좀 더욱더 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좀 올라가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전력 반도체 쪽 이제 고부가 제품 쪽에 좀 비중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뭐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좀 이제 고부 가치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좀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좀 실적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좀 따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투신이 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당분간은 좀 주가에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섰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좀 눌림목이 다시 한번 형성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보다는 이번 주 내내 제가 볼 때는 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의 구간을 좀 쥐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눌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릴 때 매수를 하자라고 DB 하이텍까지 알아봤고요. 이 밖에 IT 종목 내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CES 이후에 이슈가 소멸되면서 살짝 쉬어갔지만 오늘 다시 장중 2%까지 반등을 보이고 있고 LG 전자도 함께 강보합권까지 올려 세운 상황입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LCD 패널 가격에 주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LCD 패널 가격이 하락을 하면 LG 디스플레이 가격도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하고 약간 작년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LCD 패널 가격이 굉장히 하락세가 심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올 초 들어서면서 하락세가 약간 멈추고 이런 부분에서 하락세가 더 이상 좀 더 하락하진 않겠다. 하락세가 이제 멈출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베네핏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말씀드렸듯이 LCD 부분이 지금 그 디스플레이에서 추세가 LCD에서 OLED로 지금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CD보다는 OLED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 OLED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력 사업으로는 LCD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LCD 패널 가격의 주가가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올해 전망으로 봤을 때 LCD 같은 부분은 LCD TV 같은 부분은 그렇게 큰 성장을 보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보면 OLED TV 시장은 굉장히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두 개를 네팅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LCD 부분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 지금보다 크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LG 디스플레이는 보고 있거든요. LG전자는요? LG전자는 실적 발표 후에 좀 컨센서스 하향을 하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는데 저는 그 시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LG전자는 좀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전 쪽에서 약간 프리미엄급 이쪽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그런 프리미엄 가전 쪽은 계속 큰 성장을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외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전장 부분인데 네. 전장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는데 그 영업 그 2차 전지 그 물어주는 것 때문에 이제 영업 이익에서 깎는 바람에 흑자 전환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올해는 분명히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전기차 부분이 더 생산량도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점유율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는 전기차 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분이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LG전자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흐름이 좀 약간 눌린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분명히 작년이랑 다를 것이다. 전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장 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대형 M&A 기대감 지금 일면서 텔레칩스가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윗골이 달면서 9%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인포뱅크가 장중 4%까지 오르게 돼 있고요. 칩스앤미디어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편인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계시나요? 예.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최근에까지는 좀 말씀드렸던 게 전 해성 DS를 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성 DS는 이제 어제 좀 신고가를 쓰면서 좀 살짝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제 지금 봐야 할 이제 종목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캠트로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뭐 캠트로닉스가 좀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살짝 숨겨진 뭐 수혜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CS2022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불이 붙은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쪽,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많이 좀 이제 주목을 받았다면 결국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현대차를 좀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올 3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술을 좀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을 보기보다는 이제 좀 화학 회사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뭐 디스플레이 시각 쪽에서 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CITS라고 해서 지금 이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국내에서 좀 선도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반기부터 좀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2024년까지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ADAS 관련된 기술까지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시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그 시세를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후발주로서 좀 충분히 주목해봐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가을 정도부터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MLCC 쪽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많이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뭐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MLCC 쪽이 뭐 AR, VR, 안경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동종업계인 사막 컨덴서가 이 시각 현재 21%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뭐 차량용 반도체 쪽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전기차 쪽에도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겠죠. 테슬라 쪽에 뭐 MLCC 공급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전해지면서 지금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는 사막 컨덴서인데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MLCC 말씀하신 정확하게 뭐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MLCC 부분을 보면 굉장히 MLCC가 굉장히 네. 중요하고 그 부각을 받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사막 컨덴서는 지금 KB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의 공급 소식이 들린다 뭐 이런 기사가 있으면서 좀 급등한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3만 콘텐츠를 미리 갖고 계셨던 분들은 너무 이제 좋죠. 너무 좋겠지만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왜냐면 일단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게 공식 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 당연히 뭐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이런 하죠. 부분에서 좀 섣불리 들어가는 걸 일단 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MLCC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3만 콘덴서 부분이 좀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좀 접근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좀 저는 지켜보는 게 맞다. 사마 콘텐츠는 그러나 MLCC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기는 계속 매수 관점에서 현재 유효하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스마트폰 하드웨어 자체가 스마트폰 출량이 느려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 쪽에서도 삼성전기는 1위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전장용에서도 MLCC 1위는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 자체의 주가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과 이벤트와 이런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저는 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MLCC 쪽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시고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사마 콘텐츠 오늘 급등하는 부분에서 좀 더 지켜보시는 부분이 맞고 삼성전기를 좀 더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막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뭐 수출을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단기적인 접근은 좀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와 맞물려서 시장의 자금도 지금 그쪽이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SK온에 또 상장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물적 분할 관련된 네.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소액 주주행에 좀 많이 피해가 좀 가고 그럼요. 있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뭐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사실 뭐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금 거의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타자가 SK온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SK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스닥 상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CES2022에서 보면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작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이제 뭐 그린 DNA를 좀 시작점으로 해서 좀 상당히 좀 친환경 쪽으로 지금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가치가 거의 지금 이제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악재가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100조까지도 지금 거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에 비해서 너무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정유라든지 뭐 SKIT 좀 밸류만 놓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이 좀 충분히 좀 설명이 되고 있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증권가의 뭐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지금 30만 원대 후반으로 네. 지금 목표가가 좀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소재나 이제 좀 작년에 좀 많이 갔던 이런 좀 종목들에 대한 부분 분명히 올해도 성장을 하겠습니다만 작년만큼의 어떤 성장률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연초부터 조금 강했던 장비 쪽이라든지 뭐 셀 3사 쪽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수급이 좀 이동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4대 소재도 분명히 성장을 하겠습니다만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셀 3사라든지 장비 쪽의 어떤 이런 쪽에 좀 상당히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약간은 좀 시선을 달리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라스트 찬스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공략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이럴 때도 공략주는 있게 마련이죠. 어떤 공략주 준비를 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SD 바이오센스가 지금 진단키트의 뭐 기업들을 M&A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이제 이 종목을 들으면 진단키트 대장주라고 좀 생각이 네. 드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오늘 철저하게 실적과 수급으로만 갖고 왔다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분명히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2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거의 237% 이상 증가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백신 접종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일일 확진자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고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백신 접종률에도 진단 수요는 꾸준히 좀 발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스탠다드 M1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저소득 국가 뭐 유럽 지역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로슈를 통해서 지금 미국까지도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수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흠잡을 데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좀 현급성 자산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이제 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좀 작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M&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한 어떤 그런 데 좀 주력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최근에 뭐 독감 코로나 뭐 동시 진단이라든지 뭐 심근경색 진단 그다음에 이제 뭐 매독 관련된 부분들 좀 약간 코로나를 좀 비껴나는 좀 포트폴리오 확장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결국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제가 볼 때 물론 대장주긴 합니다만 이제는 좀 다른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좀 시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연기금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쯤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과 실적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SD 바이오센서. 정말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12월 3일부터 연일 또 하루도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뭔가 모멘텀은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의 선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S-오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개장에서 이충원 대표도 유망 종목으로 S-오일을 선정을 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쏠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제 마진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죠.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기업의 4분기 실적 같은 네. 경우는 일회용 비용을 굉장히 많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나올 경우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일단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재료가 많은 재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일단 보면은 지금 현재 환율이 좀 높은 상태라고 거의 1,200원대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재료들을 봤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딜까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S-오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S-오일 같은 경우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제 마진의 강세가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21년부터 정제 마진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S-오일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눌림목에 있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정제 마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S-오일의 실적을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석유 제품의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석유 제품 재고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말단 글로벌적으로 지금 6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90% 이상이지만은 지금 정제 설비 규모는 5% 이하상으로 감소를 했고 그리고 증설 부재를 해가지고 계속 공급에 지금 수요가 못 맞춰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정유 설비에 대한 굉장히 규제가 심해지면서 석유 제품을 지금 수출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했기 때문에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석유 제품 쇼티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가가 올라가면서 SOE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베네핏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 거의 6천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SOE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리가 지금 상승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굉장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SOL 같이 인플레나 금리 인상에 대해 해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도 저는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오늘 저는 SOL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 하나금융투자 롯데월드타워 WM센터의 김동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